여러 매체에서 기병들이 적들을 향해 돌격하여 진영을 무너뜨리는 멋진 장면은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실제 전투에서도 그들은 영화와 같이 강력했는지, 강력했다면 어째서 강력했는지, 기병들에 대해 다른 부분을 제하고 군사적 측면을 알아보겠습니다. 말은 전략 자원으로서 고대 시대부터 이용되어져 왔습니다. 짐을 나르거나 전차를 매달고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병사로서 활용되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등자와 같은 기병을 위한 장비가 없었기에 무거운 장비를 착용하고 말을 탄 채로 적과 자유롭게 싸우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말과 함께 자라온 유목민족이 아니고서야 상당히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실제 전투에서는 그다지 강력하게 사용되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당시의 유목민족들 또한 말을 타고 돌격하여 적들과 직접적 전투를 벌인다기보다는 짧은 활을 들고 기동성을 이용하여 일방적인 사격을 통해 적들을 유린하는 통칭 스웜 전술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기원전 4세기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말을 잘 다루는 정예 기병을 양성하고 기병을 위한 장비 또한 발달하여 돌격을 위한 기병을 만들고 전술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견고한 방진을 짠 보병이 적들을 저지하고 정예 기병대인 헤타이로이들이 적의 측면이나 후방을 공격하여 상대방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망치와 모루 전술을 기본 전술로 활용하였고 그 덕분에 거대한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의 계마무사가 중기병으로서 활약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기병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게르만족과 훈족 등이 유럽 전반을 흔들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해버린 유럽의 중세는 강력한 중앙 집권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었고 그에 따른 해결책으로 지역의 귀족들에게 땅을 주고 그를 관리시키며 세금을 거두는 봉건 제도를 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지금과는 다르게 병사들의 장비는 하나로 통일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각각의 영지에서 징집되어 보내진 많은 병사들은 자신이 구매한 장비를 사용하거나 일괄적으로 보급해준 기초적인 장비를 사용하였는데 가난한 농부들은 기초적인 장비만으로 무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는 귀족들은 좋은 갑옷과 무기, 말과 말을 관리할 사람까지 모두 고용할 수 있었기에 일반 무기로는 상대하기 너무 힘든 강력한 무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본을 바탕으로 강력한 무장을 한 무장기병들을 기사라고 불렀으며 무장하고 있는 장비의 차이에서 기사와 일반 병사들 간의 거대한 전력 차이가 벌어집니다. 기사들의 갑옷은 가벼운 무장으로는 미늘 갑옷, 중무장으로는 플레이트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갑옷은 일반 검이나 창 같은 무기로는 절대 뚫을 수 없는 방어력을 자랑하였고 중무장을 한 채로 말을 타고 빠르게 움직이기에 거의 무적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기에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에 달하는 기병대가 돌진해 온다면 일반 병사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3에서 4m에 달하는 기병용 창을 들고 말과 무장까지 포함하여 500kg에 달하는 거대한 물체가 시속 50km에 육박하는 속도로 돌진을 해온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당시 기사들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대략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권 계층에서 오는 막대한 자본을 이용해 평범한 병사들은 절대 상대할 수 없는 최강의 병사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아시아와 유럽에 거대한 공포를 가져온 나라를 보면 기병의 위력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몽골입니다. 몽골의 대규모 기병대는 유럽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들은 기병 하나하나를 육성하는데 상당히 큰 비용이 드는데 거의 모든 병사들이 기병으로 이루어져 자유자재로 말을 다루며 전투를 치르는 몽골의 기마민족은 그들에게 끔찍한 악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2, 13세기에 현재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제국으로서의 국가를 만든 1등 공신은 기마병이었던 것입니다. 이로부터 시간이 좀 더 흘러 18, 19세기에 들어서서는 총을 사용하게 되고 병사들 또한 표준적인 장비를 갖추게 되어 중세시대와 같이 기병들이 활약하기에는 힘들어지게 됩니다. 다만 뛰어난 기동성을 이용하기 위해
가벼운 무장을 통해 적군의 측면이나 후방을 타격하며 적의 진영을 흐트러뜨리는 교란 역할을 주로 담당하였습니다. 이후로는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기병대만의 장점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보병에 비해 비싼 유지비 때문에 끝내 전장에서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기갑부대가 기병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부대에서는 기병을 부대의 상징으로 사용하며 과거의 강력한 영광을 기억해 나가고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보가 흥미로웠다면 다음에도 찾아와 주세요. 잘못된 정보에 대한 지적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